위원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심란한 박근혜 복심. 어젯밤 한강으로 간 까닭은 바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정현 대표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세 번째 담화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박 대통령의 담화를요 보시고 저희가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네, 정미경 의원님, 자, 박 대통령이 국회에 공을 던졌는데 국회가 오히려 분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첫 번째는 좀 아쉬운 거는 네. 너무 복잡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네, 다만 그 시점은 제가 여기서 밝히면 그거는 대선의 그 시점을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 네. 제가 결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거는 좀 잡아달라. 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으면 다 네. 이해를 하셨을 텐데 너무 얘기가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이제 꼼수다 이렇게 막 나오는 거는 네. 그 친박이 이 담화가 끝나자마자 일제히 재검토하자 그랬어요. 그 탄핵을. 네. 탄핵을 재검토하자. 네,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또 이게 친박의 농간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니, 저 정도 됐으면 친박은 뒤로 물러나야 되고 네. 또 누구 하나 지금 정치적인 자기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계해서 운명 공동체로 네. 지금까지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친박이라고 막 하면서까지. 근데 아무도 본인들 스스로에 대해서 진퇴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거부감이 갔을 것 같아요. 친박 지도부도 사퇴 여부를 지금 탄핵과 그렇죠. 지금 연계시키고 그렇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 저 부분을 얘기하면 저 부분만 얘기하고 앞으로 그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한 거에 대한 사과와 그렇죠. 특검 조사를 잘 받겠다는 얘기 정도만 했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난 이론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 검찰에서 할 이야기를 대국민 담화에 실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지금 정 의원께서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말씀하시지 왜 복잡하게 말씀해가지고 헷갈리게 네. 하냐라고 말씀했는데요. 뭐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벌써 정 의원과 조금 다르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근본적인 것 같을지 몰라도 약간 네. 포인트가 다른데요. 저는 자진 사퇴나 하야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자진 사퇴를 거론한 그런 것이 표현 아니다. 자체가 없었고요. 네. 그 문장을 보면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이라는 조건절입니다. 그게 뭐 조건을 달았고요. 네. 근데 그 표현을 가만히 보면요.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법 절차라는 데 저는 이제 강조점을 두고 싶은데요.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것은 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네. 법에 따르면 하나는 탄핵을 받던 거 하나. 그건 뭐 본인이 원하던 거는 탄핵되면 물러나야 되는 거. 또 하나는 굳이 말하자면은 개헌을 해갖고 개헌에 의한 임기 단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중위법적으로 그런 해석도 가능하게 있는지 몰라도 본인이 그냥 하야하거나 자진 사퇴하겠다는 내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예 자진 사퇴하는 내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퇴라는 거 언급한 게 사실상 아니다는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의 민심은 어떨까요? 여러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잠시 보시죠. 탄핵을 피하기 위한 절차인가? 내가 지금 퇴진하겠습니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갑박 언론이 또 일어나요. 자기 일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회한테 맡긴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했어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결과대로 가지고 사과를 나와야지. 결과가 없는 사과가 사과 아니잖아요. 아직도 자기 책임은 인정을 안 하고 거짓말만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더 화나요, 솔직히. 하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얼른. 더 많이 사람들이 나갈 것 같아요. 이제 거리로, 광화문으로.
박성용 박사님 보면은요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도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참 시민들이 무섭네요. 네.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의 이번에 3차 대국민 담화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하야나 또는 퇴진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국회에서 법 절차에 따라서 퇴진, 진퇴 문제, 네. 퇴진이 아닙니다. 진퇴 문제를 논의해달라. 법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국회에서 법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개헌 아니면 탄핵입니다. 그냥 탄핵을 앞두고 탄핵을 해달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개헌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개헌 문제를 가지고 네. 여야가 협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치권에서 특히 야권에서 받아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뭐 하야하는 것처럼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아니라는 얘기고. 네. 만약에 하야를 정말 하고 싶었다고 얘기하면은 정미경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간략하게 하야를 한다는 먼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하야 이후의 정치 결정에 대해서는 자신이 얘기할 수 없으니 후임 총리가 맡아서 네.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겠다. 네. 이렇게 말하면 답이 간단하잖아요. 권한 이행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얘기도 없이 앉아가서 네. 그냥 저는 앞에 많은 별명, 뭐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또는 사욕을 품지 않았다 쭉 얘기하다가 결국은 국회에 진퇴 문제를 논의해달라. 국회에서 또 논의가 됩니까? 아마 진퇴 문제 얘기하면은 국민의당은 2달 또는 민주당은 1달, 네. 새누리당은 1년. 그럼 어떡하나요? 이 논의가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대통령은 이렇게 던진 거. 그래서 꼼수다 또는 시간 끌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본다면 탄핵이 목전에 다가왔으니까 네. 이 탄핵을 어떻게 하든 이 국면 자체를 좀 해보자. 피해보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네. 어제 담화문 중에 보면 세 가지 부분이 저는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임기 단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하야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임기 단축이란 이런 부분은 우리 헌법상에 보면은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는 탄핵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임기 단축이라는 것은 헌법에 전혀 내용에 네.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다르게 얘기한 법적 절차라는 부분과 같이 해서 본다면 개헌을 네.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 국면 자체를 개헌 국면으로 바꾸겠다. 바꿔야 네. 된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한 거고요. 또 하나 부분 이제 국회 결정이라는 네. 부분인데 국회 결정도 사실 이게 그렇다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 이것이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분의 2의 국회의원이 내일 당장 하야라고 결의를 하면 네. 내일 물러나겠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본다면 어쨌든 탄핵의 목전에 닥친 탄핵을 어떻게든 좀 시간을 끌든가 최소한 탄핵이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컸지 않나. 너무 모호했습니다. 네, 의원님 보면은요 지금 누리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탄핵하고 자진 사퇴했을 때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예우도 달라진다. 그래서 뭐 하야를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자진 사퇴를 하고 혹은 탄핵이 됐을 때 대통령 예우 같은 건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그게 네. 달라지죠. 네, 탄핵을 하면 아마 그 탄핵을 당하면은 그 예우를 아마 받지 못할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네.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지만. 네. 근데 사실 그것도 별로 여기 차이 없어요. 왜냐? 자진 사퇴를 해도 법적인 책임을 우리가 면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조사를 받을 거예요. 지금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어찌됐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결론은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도 오랜 정치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 정치의 수준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정치적 감각은 살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 이거를 지금 야당이 네. 이걸 컨트롤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국회에서 있어 보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다른 사람 욕하는 건 선수예요. 네, 근데 문제는 문제 해결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도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대선 시기입니다. 대선 시기. 이 하야 시기는 대선 시기잖아요. 네, 자진 사퇴의 시기는 대선의 시기예요. 탄핵의 영향을 시점도. 미칩니다. 네. 예, 그게 지금 불가분의 관계로 엮여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입장이 정당의 입장이 틀리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핵심인데 그 핵심을 지금 얘기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직원직설이 시작되는 이 시각에 오후 3시부터는요, 서울 광장에서 민주노총 29년 만에 지금 정치 총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주말에 봤던 그런 촛불 시위 규모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시민들이 왔었던 주말 집회랑은 좀 다른 모습이긴 한데 민주노총도 지금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제 민주노총 쪽에서는 지금 어떤 정치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봅니다. 하나는 이제 가장 이제 본질적으로 또 자칫 잘못하면 일부 정치권들이 뭐 민주노총 측의 입장을 표현을 하면은 야합을 해갖고 또 전국 이상에 꼬일까. 그래서 자신들의 강한 이 하야 내지는 퇴진 의견을 담는 게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아마 요번 정치 파업이 그런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보통 자신들이 얘기했던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힘을 과시함으로써 차후 정권이라든지 차후 향방의 전국에서 자신들의 그 입지를 강화하겠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지금 정치 파업을 감행하고 또한 이런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